네, 심플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네. 월요일 날은 왠지 정말 힘들고 좀 고단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병, 네. 좀 약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 멍하니 좀 있다 가도, 네, 바쁜 일도 있으면 또 하고, 또 시장의 좀 흐름들도 분석할 때가 있으면 또 이런저런 뉴스도 챙겨보고, 또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쉬기도 쉬고 하면서 바쁘게 그냥 시간을 또 보내는 것도, 이러한 또 월요병을 또 치유하기에는 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개인이 좀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팔았네요. 네, 3천억, 그 다음 5천억 좀 팔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질 만한 그런 지금 흐름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너무 또 비관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코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20% 이상 상승을 보였고, 제가 오늘 하루만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요. 그죠? 저번 주부터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수익을 짧게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또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관련 종목들도 평단가 이상에서 좀 밀리는 좀 흐름이다 그러면 또 절반 정도는 익절해보고 또 매도해보고, 제가 또 저번 주부터 계속 게임주 흐름에 대해서 괜찮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못 갔지만 또 위메이드 그룹주는 잘 갔다.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또 잘 갈 수 없는 또 그런 또 약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수익권에 들어가는 것들 또 익절 챙기시면서 차분하게 또 2월달 맞이하고 있고, 또 차분하게 2월달 잘 조정 기간 보내고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이탈하게 되면 11선까지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선만 이탈하면 당연히 또 21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의 고점을 700 지금 50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 여기의 고점을 이탈을 할지, 지지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능한 좀 더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면 좋겠다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또 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열어두고 또 대응해 보자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권이에요. 마이너스 0.77%, 78%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고요. 제가 텔레그램에 뉴스 한 개를 공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들 잠깐 좀 언급을 드릴게요. 청당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0원대를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고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21선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단기 이평선의 기준을 본다고 하면 아직 역배열이다. 5일선, 11선이 좀 만나게 되는 흐름인데, 올라가게 되면 또 안타깝게 조금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루 이틀 눌러주게 된다. 다시 한번 1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하는 흐름이 보이고,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21선 근처에서는 1차 매수가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샀는데 떨어질 경우라 하더라도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 여기 하방에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쉽게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를 돌파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눌러주게 되면 1차 매수는 언제든지 괜찮고, 저 밑에까지 내려주면 추세 하단 혹은 61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대응하시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은 철칙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대장주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0% 거래가 좀 더 터지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들은 나중에 계속 이렇게 꾸역꾸역 가다가 피날레 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보통 매도를 하는데, 꾸역꾸역 가네요. 예, 대장주 관점에 보시면 좋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플러스는 조금 애매하고 내려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싶고요. 컬러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라인을 좀 그어놨는데, 여기 1235원 혹은 1250원대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 보여지표를 보게 되면 스캐스틱 자체가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웅덩이에 붕덩 빠졌고 여기에도 웅덩이 붕덩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챙기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1차 매수든 선매수든 언제든지 괜찮은 자리이다. 그리고 만약에 더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추매를 한다. 그렇게 대응하시면서 청당 글로벌 혹은 컬러레이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행 관련 종목들도 괜찮긴 한데 항공주가 지금 계속 또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진 분 입장에서 21선 기준 매매죠. 네. 절반 정도 이탈하기 좋고 여기에서 21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고 에어부산도 올라갔다가 다시 좀 꼬꾸라졌다가 뭐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서서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 이제 1월 달에 굉장히 안타깝게 그냥 보고만 있던 종목이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에어부산 제가 오래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항공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싶은 종목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항상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렇게 전 두 개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신규 매수권은 좀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번 달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이 이제 청당 글로벌하고 이제 컬러레이이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자. 예. 뭐 수익을 조금 챙겨보자.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오폰 관련 종목들은 조정을 보이면 분할 매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에너지 섹터 쪽은 2차전지를 제외하고 좀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좀 꼬꾸라 좀 하방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이고 기간의 어떤 과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의 흐름이 그러하고 이런 상황에서 21선 이탈한다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이지 다시 돌아갈 확률이 꽤 높다라는 것도 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안타깝겠지만 이제 21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비중조절 하시는 분들은 수익권에 들어갔던 본전 구간이든 일단 내가 좀 줄이겠다 생각되신 분들은 평선 기준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1선 이탈할 경우에 절반 매도 혹은 70%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 괜찮다 무슨 이평선이냐 그냥 들고 갈란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이라고 하면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냥 끝까지 뭐 들고 간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간이 좀 많이 팔았어요. 네. 좀 던져버렸고 뭐 대략적인 박스권을 좀 만드는 듯 하네요. 여기 네. 15,000원에서 17,500원까지 박스권 정도 이제 흐름이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하로는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뉴스 한 방이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자 대명에너지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그때 만약에 진짜 여기까지 내려주면 단시 관심을 좀 가지고 싶은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대명에너지 쭉 내려와야 돼요. 더 한 1, 2주 쭉 조정받으면 그때 또 신규 매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도 번쩍번쩍하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주도주의 관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네옴시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적 분할, 그죠? 모빌리티 사업부만 딱 떼가지고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라는 이제 상장을 했고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 라인 잘 잡고 매매하신 분이라고 하면 금요일도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금요일날 21.98% 상승을 했었고요. 내려왔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29.32% 상한가까지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 많은 종목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지난 금요일날 종가 매수로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린 바고요. 오늘 수익권에서 또 자율 익절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잘 챙기셨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루원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하인데 시가가 너무 떠서 갔죠. 그래서 너무 떠서 갔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 애매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분봉을 보면 적정 라인이죠. 분봉의 200선, 721선 흐름을 보시고 200선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눌러준다 하더라도 뭐 몇백을 사고 싶은데 여기서 조금 사고 물렸다 생각하지만 또 이게 조금 사고 그냥 한 평단가까지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100만원도 30만원, 30만원, 30만원 그렇게 나누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로운 자세도 좀 필요했던 종목이었다라고 봐지고요.
시세는 이제 뭐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어떤 스테이션 구간에서도 지지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좀 더 내려준다 하더라도 2, 3일 조정받고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지그재그 올라갔는데 장대 양봉에 또 매물대 소화해주고 또 여기서 한번 개인들이 따라붙다 보니까 한번 밀어버렸고 뉴스도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꼭지점이라서 좀 부담스러운 어떤 가격대긴 하지만 항상 시가 이하로 사고 싶은 가격대는 사는 일단 조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괜찮고 예. 네, 눌러주면 한번 뭐 이제 조금 사봐도 되고요. 예,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는 추세 매매하면 좋겠죠. 추세 혹은 5일선 기준 매매 대응하시면 이론 같은 경우에도 또 좀 수익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함께 봐야 될 것이 한국정보통신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뭐 내일 어떻게 또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고점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탈한다 뭐 내려온다 그러면 좀 한 3일 5일 눈치 좀 보다가 또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 나이스 정보통신 그건 아니고 KG KG 이니시스 KG 애들이 좀 번쩍번쩍 했던 것 같은데요. KG ETS 그죠? KG ETS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이런데 KG 모빌리언스가 장중 26%까지 올라가 버렸네요. 네. 일단 흐름을 좀 지켜보죠. 이렇게 쭉 내려주면 또 관심을 가지실 분들은 또 관심 정보에 넣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이루온, KG 모빌리티, KG ETS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 관련 종목들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2차전지 쪽도 괜찮죠. 2차전지는 이수화기물 좀 강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항상 라인을 그어두시면 괜찮아요. 여기 시초가 있죠. 여기 시초가 그죠. 그리고 여기 쌍바닥 항상 라인을 그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쌍바닥. 그래서 들어가신 분은 또 오늘 뭐 익절에도 괜찮고 분할 익절에도 괜찮고 내일 뭐 눌러주게 되면 관심을 다시 가져도 될 것 같긴 한데 주봉이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20에서 내려오고 20주선이 생명선이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맞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추세 근처, 추세 하단 근처나 여기 양봉의 여기 시초가 2만원 밑에서까지 뭐 매수권을 주게 되면 그때는 한 3매수 정도는 생각을 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1차 매수나 3매수 뭐 올라갈 때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늘 강했던 종목이 이제 코스모 신소재 제가 직장인 공략 가능 종목이라고 두 가지를 분명히 언급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이때 언급을 다시 드렸던 것 같고 이도 계속 안내를 드렸던 포스코 케미칼도 현재는 50% 비중은 제가 언제든지 익절 괜찮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시라고 했어요. 올라갈 때 따라 붙지 말고요. 예, 가진 자 영역이고 일단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고요. 떨어지면 여기 월선 이탈하게 되면 또 조금 팔아보고 내려치면 또 판매 것들을 다시 재매수하는 사팔사팔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고 아니다 아이고 뭐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들고 가다가 확 눌러주면 더 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수익을 또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 관점도 좋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에코프로 BM하고 좀 강했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일단 그렇게 2차전지 애들이 가버렸고 그러니까 지수 고점에서 지수가 가지 못할 때 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들이 저 분명히 있을 거라 했는데 정확한 섹터를 제가 언급드렸긴 했어요. 그죠? 게임주 혹은 게임주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쪽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이제 게임 쪽에서는 위메이드 관련 애들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위메드맥스 이날도 15.72%, 오늘도 17%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여기를 매물들이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둘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관련 뉴스는 제가 미리미리 다 전달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주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위메드도 추가적인 상승. 저 위까지는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기법적으로는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200선까지도 가능하다.
자, 뭐, 다 매도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 매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절반 매도하신 분들은 절반 비중은 저 끝에까지 가면 좋겠다라고 또 이제 기원하고 응원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매도를 했는데 절반 매도는 또 내려준다. 내려주면 또 사야죠. 그죠? 예. 다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하신 분들은 조금씩 또 사보고. 그날 1,000만원 매도했는데, 여기 1,000만원, 2,000만원 사면 안 되겠죠. 1,000만원 매도했는데, 없는데, 다 팔았죠. 그러면 500만원 값만 또 해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기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아니면 300만원만 해본다. 그렇게 비중 조절, 현금 비중, 투자 비중, 그리고 종목수 관리, 예, 그렇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보시면, 예, 이전에 물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 물렸던 비중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신규로도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손절했다가 다시 또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합니다. 예. 그렇게 잘 챙겨주시면서 또, 2월달 좀 힘든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겨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은 종목 말씀 안 드리죠? 그죠? 오늘 제가 뭘 말씀드렸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못하면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잔소리 하지만, 심사부의 관점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주식 일기 쓰세요. 주식 매매 일기 쓰세요. 일지를 쓰세요. 일지나 뭐 일기나 자기만의 노트를 일주일 매일 동안 힘드시더라도 뭐 매일 하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3일 혹은 이틀 정도는 내가 수익 냈던 것들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서 성공을 했다. 또 어떤 것들은 위기 관리 잘 해서 했다. 짧게 코멘트를 달아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최근에 이런 섹터가 괜찮다고 했는데 좀 잘 갔고 놓쳤네. 너무 빨리 팔았네. 좀 아쉽네. 다음에 좀 더 분봉 좀 잘 따라가 볼까. 그렇게 짤막하게 계속 적어 보세요. 네. 그러시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3년 지나고 되면 정말 제가 그때도 뭐 제 영상을 시청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뭐 10% 수익 낼 거 20% 내고 뭐 손절도 좀 빨리 하거나 아니면 분할매수 잘해서 잘 또 빠져나오거나 좀 더 실전 매매 관점에서 고수가 되어 계실 겁니다. 네. 그러나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했다가 또 안 하면 또 도라미 탑을 또 지금까지 고생했던 내공을 또 다 잃어버리니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일정 패턴대로 삶의 패턴을 잃지 마시고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남은 하루 몇 시간 되지 않는데 푹 쉬세요. 저도 자고 내일 아침에 또 텔레그램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